천도 결국은 내란 범죄자들이 피난처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지방 의원들이 뭐 계엄은 불가피한 조치다. 김해에는 빨갱이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무슨 내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헌재 판결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란 옹호 국민의힘 지방 의원 42명 중에서 32명이 이번에 다시 공천을 받았어요. 심지어 망언을 했던 의원에게 단수 공천이라는 선물까지 국민의힘에서 주었습니다. 석영방송에서 그때 후보님께서 이게 개인의 정치적인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총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게 무슨 개인의 표현의 자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후보로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묻고 싶은 게 우리 전희영 후보님은 커피타임도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이 간부들하고 이 대화하는 그것도 이 회의록 작성하는지 내가 묻고 싶고. 아니 비상기업에 대한 대책회의가 커피타임입니까? 30조 후보님. 작정해 회의를 만약에 했다면 또 이 내란에 관여했다고 또 여당에서 아마 저를 공개했을 거예요. 공식 회의를 했다면 도대체 도지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민생을 챙기는 거, 우리 도민의 안전, 민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주 임무다. 그 이야기한 게 도지사로서 뭐 잘못된 겁니까? 제가 무슨 회의를 했단 말입니까? 저는 그것은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고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안 하신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문제 그 1시에 다 문자 보낸 거는 다 이거 부지사 아니다라는 주제로 회의를 하고 나서 제가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것이에요. 도지사 주재 회의로 전환했다. 이렇게 문자 왔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님, 그 도내 중소기업 5천 곳에 AI를 도입해서 일자리 6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관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 경남에는 자동차, 기계 부품 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일감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특히나 자동차 부품에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AI가 도입되면서 내 일자리가 다 없어질까봐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AI를 도입해가지고 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거는 뭔가 앞뒤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제 공약을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일자리 6만 개는 전체 경남의 5대 주력 산업을 육성해서 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중에 약 40% 정도 되는 6만 개의 일자리를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스마트 전환 과정에서 있었던 공장을 스마트로 전환했더니 실제로 청년과 여성의 고용이 늘었어요. 그 비율과 그리고 GRDP를 100조로 늘렸을 때 산업 분야별로 고용이 얼마나 느는지를 계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AX5000은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과 여성의 고용이 함께 늘 수 있도록 만들겠다. 네.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AI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이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각별하게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희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안수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시죠. 먼저 우리 김경수 후보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민중의 소리라는 언론에 근무했던 강모 기자라고 우리 김경수 후보의 캠프에 일하고 있나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답변해 주세요. 그걸 모릅니까? 캠프에 일하는 사람들 제가 일일이 어떻게 다 합니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 우리 김 후보께서 모르고 계세요? 캠프에 있는 식구들 다 아십니까? 후보님은? 알죠? 몇 명이 근무하는데 그 캠프에 네. 20, 30명 지금 정도밖에 파견 나와 있는 보좌진들도 많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민중의 소리가 저희 가족 10년 전에 불법 도용된 녹취를 보도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10월까지 민중의 소리에 근무했던 강모 기자가 지금 김경수 후보의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중의 소리가 불법 도용된 녹취를 보도한 것과 우리 김경수 후보 캠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이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국민의 여론을 조작했던 분이 지금 우리 경남 도민의 여론을 만약에 조작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중의 소리가 그 보도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미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정보비밀보호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만약에 우리 김경수 후보 캠프가 여기에 관여했다고 하면 전형적인 이 민중의 소리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캠프가 합작한 네거티브가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저는 이때까지 네거티브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 계속 네거티브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제 입장을 밝히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대법 판결까지 났는데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무죄라고 본인이 밝힌 데 대해서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밝힌 데 답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무죄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그 민중의 소리부터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민중의 소리에서 나온 인사 채용 관련 의혹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아니 나중에 물으세요. 나중에 묻고 지금 제가 주도권 시간이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분명히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알겠습니다. 본인이 이거는 무죄라고 제가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지금 질문을 안 한 드리겠습니다. 것은 제가 무죄라고 아직도 생각한다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자, 드루킹 무죄라고 사건은 생각하면 답변드릴게요. 우리 네. 김경수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볼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 대법 판결까지 난 걸 무죄라고 아니, 생각하면 대법원 판결에 자, 따라서 또 그에 한 가지 따른 묻겠습니다. 법적 책임을 다하지 우리 않았습니까? 김경수 후보의 재산 내 관계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21년도 도지사 시절에 재산이 등록한 게 7억 4천만 원이었어요. 공개한 게. 그런데 이번에 재산 공개한 게 18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5년 동안에 2배 반 1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저는 2배 반 11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 21년부터 26년 5년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하면 김경수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고 수용을 했던 그 기간입니다. 아마도 수입보다 비용이 많을 건데 어떻게 또 1심에서 변호사를 5명을 고용을 했고 2심에서 10명, 3심에서 14명 큰 로펌에 이렇게 변호사를 임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변호사를 임용하면 대부분 법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십억 변호사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고사하고 우리 김경수 후보의 재산이 5년 만에 7억에서 18억으로 늘었다는 거 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재산 신고 내역은 이미 그 납부된 세금까지 포함해서 1억 이상의 세금이 납부가 됐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선은 그리고 드러나게 된 데 대해서는 이 부분까지 그 거론을 하시는 건 좀 그렇긴 한데요. 아니, 제가 어려운 사정에 있을 때요. 예. 그때 제가 수감되기 직전에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에다가 재판 때문에 제대로 임종도 못한 상황에서 돌아가셨고 자, 그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을 포함해서 그러면 그것은 조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변호사 책을 비용에 사주셔서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고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후보께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했는데 네거티브 제일 많이 하시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김 후보 측에서 50년 전에 저병력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병력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보충력이지만 실력을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 김경수 후보는 병력을 면제받은 분입니다. 왜 면제받았습니까? 결국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왼손 금지 때문에 맞습니다. 면제를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총을 쏘는데 왼손 금지가 왜 필요합니까? 그건 총은 오른손 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하셨죠.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왼손잡이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그 왼손 오른손 그건 병무청에 다시 문제가 잘 없는데 물어보시면 왜 되는데요. 총을 못 쏩니까? 왼손 금지를 쓰지 못하게 되면 예. 훈련을 받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면제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총하고 관계없다. 예. 그런데 우리가 총 때문에 보통 왼손 금지가 이렇게 하면 이 군에 못 문제까지 가는 들고 이유가 나왔으니까 박 예, 후보님. 보통 이 총을 못 쏘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총을 쏘는 모습도 최근에 오히려 김경수 후보 캠프에서
자랑 삼아 올린 것이다 하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장에서 예. 다친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전희영 후보님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으로 이전이 됐는데 처음에 이전할 때 항우리언 노조에서 반대했어요. 그런데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으로 인정해서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한 것까지 좋은데 그 뒤에 우주항공청은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사천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항우리언 노조에서 극히 반대를 했고 최근에 이제 서천호 의원이 거기에 대한 법률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희영 후보님께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천을 위해서 우리 항우련의 일부분이라도 사천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인지 이전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그 반대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파악을 해서 답변을 저는 좀 드릴 수 생각할 있도록 때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와 있지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R&D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우주항공청법에 보면 항우련이라든지 천문연이 전부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우련 천문인 전체가 오기가 어려우면 최소한 분원이라도 우리 사천에 와서 사천의 우주항공청에 그 보좌하는 기능을 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희영 후보님께서 언제 기회 되면 항우련 노조들이라든지 천문연 노조들과 협의를 해서 분원이라도 설치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이제 정부 부처나 아니면 기업이나 뭐 이런들을 한꺼번에 다 이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일부를 이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 그 동의하는 부분들, 뭐 지역 본사제 같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우주항공청뿐만 아니라 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라든지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뭐 업무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모두 이렇게 밀집돼서 클러스터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우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께서 네거티브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질문 내내 네거티브를 하시네요. 우선 박 후보님의 인사 채용 관련 의혹 아까 질문 주신 데 대해서 이 문제는 본질이 왜 우리 박 후보님께서 기관장을 하실 때마다 인사 채용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는가? 이게 더 핵심적인 문제 아닙니까? 창원시장 시절에는 이번에 민중의 소리에서 보도된 걸 보면은 처조카. 이게 뭐 민중의 소리에서 어떻게 입수해서 보도하게 됐는지는 그건 민중의 소리에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처조카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조카의 의혹까지 나왔고 두 번째로 인천공항공사 사장 시절에는 조카 사위 채용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그냥 인사 자료로만 그건 허위 쓴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허위 감사원 사실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허위 사실이라고. 시효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사유가 어쨌든 적용 그 징계 사유이긴 하지만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징계를 아닙니다. 하지 않았다고 되어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 때는 또 명태균 씨 처남 채용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왜 기관장으로 일하실 때마다 친인척의 채용을 둘러싸고 이렇게 계속 의혹이 불거지냐. 고위공직자,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인사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직자들이 실제로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관장을. 도대체 왜 이런 의혹이 계속 끊이지 답변을 좀 않는지 드릴까요?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예. 모두 다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민중의 소리에 보도된 내용도 저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일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만약에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수사에 밝혀질 것이고 오히려 김경수 후보의 캠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했는지 또 어떤 그 협작을 했는지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알겠습니다. 분명히 밝혀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인사채용 관련 의혹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이 정확히 해명이 되는 게 중요한데 다른 엉뚱한 수사를 문제를 들고 통해서 밝혀지면 됩니다. 문제를 들고 네. 나와서 문제가 물타기를 있다고 하고 하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에 보면 인천공항공사 사장 시절에 조카 사위의 인천국제공항 채용에 개입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는 말씀을 거기 답변 좀 드릴까요?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 네. 부분은 어쨌든 충분히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계속해서 제가 대통령 얘기, 중앙정부 얘기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대통령과 중앙정부와 협력하지 않고 경남 지방을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건 본인도 박 후보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정부는 이번에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초강력 개정, 초강력 협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행정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제 메가시티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메가시티 연합을 만들면 그 연합을 대상으로 초강력 개정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초강력 협약을 통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메가시티를 해체해버리고 그다음에 행정통합도 이번에 했어야 되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중앙정부 방침과는 계속해서 어긋나고 어깃장 놓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거꾸로 가는 행정으로 어떻게 지방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정부와 답변 좀 협력해야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정부와 협력해야 된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대변인이냐? 아니 중앙정부의 대변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죠.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해나가려면 지방정부가 지금 반쪽자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당선되는 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바로 메가시티를 즉각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자꾸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국정감사 다니면서 아주 친합니다. 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협조를 그 이끌어내야 관계가 된다고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렸고요. 드리고요. 메가시티에 대해서 그리고 답변을 주십시오. 그 민중의 소리 보도는 이 선거철만 잠깐만요. 되면 아니고 박 말고식 이 질문에 전형적인 대해서 답변을 네거티브입니다. 주십시오. 지금 뭐, 메가시티를 즉각 복원해야 된다고 메가시티 생각하지 말씀입니까? 않으시냐고 여쭤봤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메가시티는 계시잖아요. 핵심이 네. 없어요. 실체가 없다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하고 행정 통합을 저는 초지일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 메가시티가 않겠다는 아니 먼저 말씀이시군요. 알아야 될 것은 잠깐만, 우리 알겠습니다. 메가시티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메가시티가 그렇게 되면 뭡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그건 이재명 메가시티라고도- 대통령이 잠깐만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행정 통합으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균형발전 특별법상의 통합과 연합에 한해서 대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그걸 초강력 개정으로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법이 5월 7일 날 통과됐습니다. 제가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있을 때 만든 법입니다. 이제는 메가시티를 만들지 않고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딴 엉뚱한 얘기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후보님의 이런 질문은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희영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역을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경남의 청년이 지역을 떠난 청년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16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제일 큰 이유는 결국은 일자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 갈 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만들려면 좋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기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또 전환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후보님께서
제 공약을 보면서 너무 뭐 예산 관련해 가지고 대책 없는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 좀 하셨는데 예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우리 경남에 꼭 필요한 일자리인가라는 부분이 아닐까, 꼭 필요한 일인가, 꼭 필요한 행정인가, 정책인가 그런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돌봄이나 뭐 의료나 뭐 교육이나 뭐 생태, 폐기물, 기후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은 사회 필수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으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저임금, 그다음 단시간 계약 뭐 이런 것들로 질 나쁜 일자리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공공화해야죠. 네. 이제 공공으로 그렇습니다. 경남 산하 기관부터 이것을 공공의 일자리로 알겠습니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토론도 또다시 네거티브로 얼룩이 져버렸습니다. 제 병역 문제를 본인의 병역 문제와 엮어서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병역 의혹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해명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공장 활동에서 다친 손가락으로 인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병역 면제였는데 알고 보니 규정에 있는 대로 처리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네거티브의 사유로 삼는 데 대해서 대단히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도민들께서 후보들의 정책을 토론하고 그걸 통해서 다음 도지사가 누가 가장 바람직할지 선택해야 되는 이 귀한 시간에 이런 문제들로 우리가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 정치, 네거티브 정치, 진짜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치 이제는 도민 여러분들께 손으로 끝내주십시오. 네, 이렇게 세 후보가 함께한 토론 순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 토론을 정리하는 순서만 남아 있는데요. 바로 마무리 발언입니다. 후보들에게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한수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누가 네거티브를 하는지, 병역 문제를 누가 먼저 제기했는지 우리 도민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중의 소리 보도 문제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진짜 어떤 부분이 팩트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행정은 구호나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지사의 그 열정적인 실천으로 우리 도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삶이 정치인의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정은 또 대통령보다 도지사 본인의 책임과 실력으로 도정을 이끄는 것입니다. 도정에 대한 고민 없이 도지사를 맡겠다는 그 자체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경남 도민들께서 이때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저를 이렇게 도지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보답하는 길은 제가 이때까지 쌓은 평생의 역량과 열정을 우리 경남도 발전을 위해서 바치는 길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한수와 함께 성공한 도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한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이번 선거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경남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통령과 중앙정부와 함께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자꾸 어깃장 놓으면서 이 위기를 오히려 가속화시킬 사람이 누구인지 이번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임기 4년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4년 동안에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저는 지방 균형 발전, 지방 살리기 이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 살리기에 진심인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경남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경남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의 대표, 당연히 지역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지방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김경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끝으로 기호 5번 진보당 전희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 1분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하게 지역 일꾼만을 뽑는 선거는 아닙니다. 12산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린 내란 세력, 이 경남에서 몰아내는 선거입니다. 거대 양당만의 정치는 끝내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하는 선거입니다. 도민소득 최하위인 경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이 떠나는 경남, 이제 경남에도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 새 인물이 바로 저 진보당 전희영입니다. 내란 세력의 낡은 정치,
없애겠습니다. 기득권의 텃밭을 이제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광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도민들의 일상과 밥상을 걱정하는 진짜 민생 정치를 선보이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에 머물겠습니까?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 진보당 전희영과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전희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오늘 3명의 후보 마무리 발언 그리고 토론도 마지막 순서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세 후보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BC 경남과 경상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함께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경남 유권자 여러분에게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본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